토트넘이 23-24 시즌, 이번 시즌이죠. 유럽 5대 리그 1위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형이 좀 짚고 가셔야 될 것 같아. 횟수들이 많은 거지 경기당으로 따지면 이게 1위는 아닌 거죠.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경기당으로 따졌을 때 1위인 기록도 세 가지가 있긴 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경기당으로 따지면은 다른 팀들이 더 많긴 해요. 예. 그런 부분을 하나씩 좀 이제 짚어보도록 할 텐데, 토트넘 유럽 5대 리그 1위 기록 현 시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요게 이제 전진 패스 성공 1위입니다. 전진 패스 성공 1위인데, 요게 이제 횟수가 880회로 예. 유럽 5대 리그 1위예요. 예, 유럽 5대 리그 1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앞쪽으로 갔다는 소리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경기당으로 따지면은 파리가 1위긴 해요. 경기당은 파리가 1위고. 예, 58.7회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바이언이 57.7회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토트넘이 레버쿠젠과 함께 55회로 공동 3위입니다. 경기당으로 따지면. 예. 일단 절대적인 횟수는 토트넘이 1위고, 예. 요거는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마지막에 저희가 왜 이런 기록이 나왔지, 그리고 엔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록인데, 이게 다 좋은 기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뭐냐면 상대에게 블락당한 패스 숫자가 1입니다. 또 예. 195회. 그러니까 패스가 끊겼다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의미는 좀 전진 패스 하다가 조금 창조적인 패스를 좀 하려고 하다가, 무리한 패스를 하려고 하다가 끊겼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는 거고. 전진 패스가 많으면은 당연히 패스 블락도 아, 많을 그렇죠. 수밖에 없죠. 예, 거기다가 예. 이제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토트넘이 굉장히 그러니까 빠르게 패스 타이밍을 가져가다 보니까 좀 끊기는 횟수도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그 3위거든요. 경기당으로 따지면. 경기당으로 따지면. 쾰른이 13.4회로 최다고요. 쾰른이? 예. 쾰른. 그리고 하이덴하임이 12.6회로 이제 2위고 토트넘이 3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래도 하위권 팀들이 많이 끊기긴 해요. 이제 패스하다가 예. 끊기는 예. 횟수니까. 그러니까 토트넘만 조금 여기서 예상 외로 조금 상위권에 좀 있다라고 신기하네. 할 수 있죠. 예. 자,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저는 유의미한 기록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상대 박스에서 터치한 횟수가 1입니다. 576회. 네. 요거는 경기당으로 따져도 이거 같은 경우는 경기당으로 따져도 그러면 이제 바이언이 1위죠. 예. 그렇게 되는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을 겁니다. 네네.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바이언은 13경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수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네. 자, 그리고요. 요런 좀 수치도 있습니다. 드리블 도중 상대에게 태클 당한 횟수도 1위예요. 170회. 예. 그러니까 드리블 치고 가다가 상대가 태클로 끌어낸 그런 횟수도 토트넘이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상대 박스로의 볼 운반 횟수도 159회로 1위입니다. 예. 그러면 형 종합적으로 보세요. 지금 토트넘 1위 기록 중에 전진 패스 성공 1위, 상대에게 블락당한 패스 횟수 1위, 상대 박스 안 터치 횟수 1위, 드리블 도중에 상대에게 태클 당한 횟수 1위, 상대 박스로의 볼 운반 횟수 1위. 이 공격적인 좀 지표인데, 요거 지표가 1위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비에서 슈팅으로 간 것도 공동 2위거든요. 전체로는 1위고요.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전체 숫자로는 경기당으로는 2위인 건데 이게 그러니까 그 토트넘이 최대한 이제 수비에서 소유권을 획득하면은 바로 공격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비에서 공을 이제 획득하면 좀 돌리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바로 그냥 공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다이렉트 축구를 한다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과거 그 클롭 감독의 도르트문트의 스텝과 상당히 유사점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클롭 감독 축구랑 좀 유사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좀 약간 지표로도 그게 드러나는군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트넘 축구가 굉장히 템포가 빠르고 음. 그래서 이제 보는 재미는 있죠. 네네. 근데 이제 토트넘이 그래서 사실 말하면은 수비 지표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수비 지표가 좋지 못하다. 네. 예. 그러면 형이 지금 수비 지표가 좋지 못하다 그랬는데 요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를 향한 태클 시도 1회 325회고요. 그리고 태클 성공 횟수도 1회입니다. 네. 208회. 뭐 물론 많이 했으니까 시도를 많이 네. 했으니까 횟수로만 따지면은 횟수도 지금 좀 많은 편이고. 자, 그리고 수비 동작이 곧바로 슈팅으로 이어진 횟수 1위. 네. 요거는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네. 수비 동작이 곧바로 슈팅으로 이어진 횟수 1위라는 게 이게 뭐 어떤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공격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비로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바로 공격으로 해서 슈팅까지 이어지는 횟수가 예, 이래네. 그 하이턴오버가 관련된 건데요. 그가 압박 개수가 높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태클이 많다는 것도 태클은 원래 위험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앞선에서 태클로 먼저 끊어내는 거예요. 실제 태클은 나 이제 이해했어. 태클은 경기당 후 따져도 성공 시도 다 1위예요. 유럽 5대 리그. 그래요? 예. 요거는 그럼 뭐야? 되게 적극적으로 수비했다고 해야 되나? 앞에서부터 수비했다라는 거죠. 대신 리스키한 수비이기도 하고. 그 앞에서부터 수비해서 끌었으니까 슈팅까지 이어진 횟수도 그렇죠. 많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라인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아니 이런 수치를 보고 나서 저도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 포스테코글로 감독 축구를 조금 정의해 주실 수가 있겠어요? 이런 수치들을 좀 근거로 한? 아니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만들어가는 축구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공격을 하는 축구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라인을 굉장히 끌어올리고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는 그런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근데 조금은 이제 예전 클롭 축구와 좀 차이가 있다면은 클롭 감독의 축구와 예전 클롭 감독의 축구 같은 경우는 풀백들을 그냥 정형적으로 썼었거든요. 지금은 또 다르죠. 지금은 클롭 감독도 아놀드를 이제 인버티드로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토트넘 우독이 엄청 올리잖아. 그러니까 인버티드는 요즘 추세예요. 예, 많이 예. 쓰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얘기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메디슨의 부재 때문에도 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메디슨 부재하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안 올렸거든요. 네네네. 근데 메디슨이 부재하고 나서는 풀백들이 거의 평균 위치가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올라가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 박스까지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토트넘전 앞두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캐러거랑 게리 네빌이랑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게리 네빌이 시즌 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 대해서 과르디올라 판박이다. 네. 근데 그때는 그 말을 어느 정도는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좀 다르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어쨌건 간에 그런 인버티드 풀백 활용하는 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안 올렸거든요. 메디슨이 부상이었을 때인데 아무튼 네네. 근데 이제 그 캐러거가 농담으로 펩 가르디올라 감독한테 게리 네빌이 그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 당신의 상대인 이번에 만난 네네네. 토트넘 축구가 당신 축구 판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러니까 짭이야 너. 예, 그냥 웃으면서 아니라고. 그가 어느 정도 뭐 영향을 받고 뭐 이런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네. 다르다고. 네. 나는 풀백을 활용할 때 좁혀서 쓰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 미드필더까지만이었지 그 포스테코글루처럼 공격 박스 안까지 올라가게 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그래도 뭐 올리더라도 그 기준선이란 게 있었는데 이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완전 공격 박스 안까지 침투시킨다. 네.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그가 메디슨의 공백도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 추세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도기가 저번에 완전히 뭐 골 넣었잖아요. 그것도 골문 앞에서 넣었잖아요. 앞에서 골문 넣었지. 박스도 아니고 그냥 골문 앞이었거든요. 골키퍼 바로 앞에 있었어. 예,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지금 펩 가르디올라 감독과 유형이 좀 다르다. 펩 가르디올라 감독 입에서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난 이런 게 좀 궁금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토트넘 축구를 모두 좀 공통적으로 느낄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라인 올리고 뭐 이런 축구를 한다는 건 모두가 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번 시즌 지금 저희도 뭐 지표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감독은 진짜 어떤 유형의 선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지금 딱 봤을 때 어떤 유형이 필요한 감독입니까, 선수? 공격 미들 좀 수비로 나눴을 때. 일단 빨라야죠. 빨라야 되고 뭐 반더벤처럼.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 불문하고 빨라야 돼요. 아니 근데 그거는 어느 감독이나 다 좋아하잖아, 사실은. 근데 유독 이 축구는 빨라야 돼. 느리면 아예 그냥 다른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센터백 같은 경우는 완전 빠르지 않아도 그렇지. 뭐 그런 뭐 피지컬 좋고 뭐 제공권 따내고 뭐 이런 거.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무조건 빨라야죠. 왜냐 라인도 올리고 그러다 보면 커버 범위도 넓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반더벤이 없고 나서의 지금 토트넘 위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이제 풀백을 도리어 센터백으로 활용을 하죠. 이거는 그렇지. 이미 셀틱에서도 그랬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그 토트넘 유망주였던 카터비커스 같은 경우도 원래는 풀백 유망주였거든요. 셀틱 가가지고 센터백으로 아예 보직을 변경을 한 거니까. 무조건 빨라야 된다. 네. 예. 또 다른 특징이 좀 있습니까?
그리고 역시나 뭐 운동 능력 좋아야 되고 커버를 많이 해야 되니까. 네. 예.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확실히 좀 그렇겠네요. 토트넘의 앞으로의 이적 시장 방향은 그래도 좀 빠른 선수가 위주가 되는. 네. 예. 아니 근데 그거랑 좀 대비돼서 포체티노 감독은 지금 좀 피지컬 키 높은 선수를 지금 좀 영입하려고 한다. 네. 그럼 포체티노는 좀 달라요? 결이 달라요? 그거보다는 지금 제공권이 약해져서 너무 약해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가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뭐 그 첼시 같은 경우는 실제 평균 시장이 좀 작은 편이긴 실제로 하거든요. 이제 작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명 정도는 높은 선수를 하려고 하는 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예 그거 자체를 신경을 좀 안 쓰는 유형이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 감독 축구 형이 봤을 때 지금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축구가 장점이나 단점 좀 명확하게 좀 형님이 생각할 때 좀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 장점 같은 경우는 어쨌건 간에 공격 숫자를 최대한 많이 가져가고 하다 보니까 네. 득점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는 축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단점은 리스키하다는 거죠. 지나치게 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네네. 예, 그래서 사실 그 토트넘이 기대 승점은 그렇게 높지 못해요. 기대 승점?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16라운드 치렀을 때 만약 이런 경기면은 이 정도 승점을 따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기대 득점과 비슷한. 예, 그런 게 있거든요. 형 XG 부버지에 이어서 또 뭐 아니, 이건 뭔데? 영어로 이거는- 취약하면 뭔데? 이거 XG 포인트라고 있거든요. XG 포인트? 익스펙티드 포인트라고 있어요. 예, 그냥 PTS라고 적는 건데요. PTS. 예. 근데 이제 이 지표에 따르면은 토트넘은 9위 정도 되거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러면 그 뜻은 사실 경기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승점을 많이 벌었다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높게 나오냐면요. 토트넘이 일단 손흥민 선수 때문에 기대 득점 그러니까 실제 득점 대비 기대 득점이 더 높아요.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기대 득점을 더 많이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기대 실점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토트넘이 리스키한 수비를 하기 때문에 실점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토트넘이 슈팅 차단도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많은데 그런데 이제 비카리오 골키퍼가 굉장히 잘 막아내는 거. 그래서 실점도 좀 줄이고 손흥민 선수는 기대 득점보다 골이 많으니. 네. 그러면 기대 승점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건 또 신기하네. 그 9위인데 지금 현재 순위는 5위니까. 네. 기대보지. 그냥 이거는 무조건. 그냥 기대값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장기 레이스로 갔을 때 어느 정도 평균치 그 팀의 약간은 어느 정도 득실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대 승점이 결국 이것 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기대 승점이 지금 토트넘이 원래 9위여야 되는데 5위잖아.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 최종적으로 가면 기대 승점이 좀 수렴합니까? 성적이? 그러니까 약간은 수렴하는 편이긴 한데 안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있겠죠. 물론 왜냐하면 있겠지. 그러니까 공격수가 개떡인 팀들이 그래요. 공격수가 개떡인 팀이 그렇다. 왜냐면 기대 득점이 안 나오니까. 기대 득점만큼 골을 못 넣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첼시예요. 첼시가 기대 승점은 6이에요. 높네? 예. 골을 못 넣어서 그래요, 이게. 그건 또 높은데 반대로 골을 못 넣으니까. 근데 진짜, 첼시가 그렇다고 해서 반등할 거라는 여지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예. 그러면은 그게 원래 보통은 통상적으로 그 기대 승점이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수렴하는데 첼시 같은 경우 반등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반등 요소는 있을 수도 있잖아. 공격수를 영입하면은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첼시 같은 순위를. 경우. 그러면 이게 마지막에 수렴할 수는 있네. 경기력적인 지표는 첼시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골을 못 넣어서 순위가 그렇죠. 좀 낮다. 골도 못 넣고 기대 실점 대비 실제 실점이 더 많기도 하고 골키퍼도 별로니까. 그러면 근데 난 이건 맹점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좋은 공격수 하나와 좋은 골키퍼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공격수는 확실히 많이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이거 신기하네. 좋은 골키퍼가 승점 6점을 벌어다 준다는 축구계의 얘기가 있어요. 하긴 그렇게 좀 크게 보면 이제 공수로 나눌 수 있으니까 기대 득점, 기대 실점 같은 게 그러면은 나머지는 경기력들을 책임지는 거죠. 미드필더와 수비수. 그렇죠. 얼마나 그가 실점을 상대한테 허용할 만한 그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거. 수비는. 알겠어.
수비는 그런 거고. 오, 맞네, 맞네. 예. 그 미드필더는 얼마나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대 그렇죠. 득점을. 그렇죠. 그러면 그걸 마무리 짓는 건 공격수고 막는 예. 마지막 최종적으로 막는 건 골키퍼니까. 아, 그러네. 그러면은 이 기대 승점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시즌 내내 변동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순위처럼. 그럼 토트넘은 지금 9위인데 5위라면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 득점보다 골 많으면 잘하고 있다는 듯이 기대 승점보다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뭐. 예. 예. 아, 이거 진짜 오늘 너무 내용 너무 좋은데. 아니 근데 어쨌건 얘 토트넘이 최근 들어서 내려온 게 있긴 해요. 내려온 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1위를 달리고 있을 때가 기대 승점이 한 4위, 5위 정도 나왔었거든요. 제가 네. 그때도 봤었는데. 토트넘이 예, 근데 지금은 5위까지 내려온 거는 결국은 부상자들의 그런 여파들 때문에 경기력이 전반적으로 조금 내려오면서 더 리스키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렇죠. 그 이제 공격에서도 메디슨의 공백 때문에 결국은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는 창출해내는 상황 자체가 조금 떨어지면서 예전만큼 그걸 위협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 선수 측면으로 돌리게 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지금 뭐 KK 형님은 손흥민 빨이라는 거네라고.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예. 뭐 그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매우 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또 통계로 얘기하니까 좀 진짜 놈놈님 말씀처럼 축구도 과학이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확실히 이 포스테코글로 감독 축구가 뭐 하이리스크한 면이 있지만 재미는 있어 확실히. 그렇죠. 진짜 모든 예. 게 막 전반전만 해도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빵빵빵 터지니까 보는 맛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요게 이제 결과로 이어지느냐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